네, 일요일 아침 신개념 토크쇼가 여러분을 격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첫 방송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오프닝 멘트부터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역대급 수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면 MBC 경남은 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로 시대를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미필 MC 윤주화입니다. 네, 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밀톡의 주인공들 오늘 뉴스바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MBC 경남 디지털 뉴스팀 미필 윤주화 팀장, 상지대 군사학과 최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윤주화 기자께서는 디지털 뉴스팀의 팀장도 하시고 네. 또 군 미필로서 네, 새 프로그램 진행도 맡으셨는데 네. 먼저 원래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1화에서는 그랬죠. 예, 네. 좀 어떻던가요? 진행해 보니까. 저희가 네. 그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많으신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이텐션러들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녹화 시간이 무려 3시간 걸렸죠.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 다행히 덕분에 그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꾸려졌습니다. 네, 아울러서 편집하느라도 고생 많이 하셨기 네. 때문에 예, 좋은 결의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을 알렸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이런 K-컬처 붐에 이어서 다음 배터는 무조건 K-방산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은 지금 K 방산을 새로운 한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그 방산 수출액이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이보다 더 높은 그런 목표치를 잡았는데요. 예. 물론 작년에 수출액 절반 이상이 폴란드 수출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적었죠. 왜냐하면 무기 강국인 미국이나 또 같은 유럽인 독일, 뭐 러시아 무기를 선호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는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무기는 패스를 할 거고 또 독일 무기를 사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만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 국가다 보니까 씁쓸하게도 네네. 늘 무기를 만들고 있고 또 이 무기가 훈련에 쓰이고 또 실전에서도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네. 이미 품질이 보증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는 K 무기 많이 사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K 방산을 이끄는 아주 그 기폭제가 되었고 또 이 폴란드 수출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유럽으로 수출을 못했다가 첫 수출을 하게 됐는데 현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다는 거죠. 네네. 이게 입소문이 다른 국가로도 이렇게 퍼지면서 안보 위기를 똑같이 겪고 있는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 수출하는 국가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 K 방산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 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밀톡에 출연하기 전에 결정하셨을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윤주화 팀장님께서 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K컬처를 뛰어넘는 이제는 방산 한류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2월 발발한 이제 우러 전쟁을 통한 일종의 이제 전쟁 특수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최근에 어떤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기저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또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밀톡이 출발하게 됐는데 윤주화 기자께서 기획하고 그리고 또 편집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그 전에 섭외하는 것도 노력을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교수님께서는 열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첫 방송 보면 나옵니다만 A4 용지 한 장에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력을 보이고 계신데 굵직하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시고 또 예비역 육군 중령이시고 요즘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밀떡인데 본인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처하고 칭할 것 같아요. 밀떡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밀떡이란 용어는요. 예.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를 뜻하는데 제가 밀떡 1세대입니다. 밀떡 1세대? 예, 예. 밀떡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2004년에 제가 육군 학사장교로 이제 군문에 입문한 이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획득 조달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전문성을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방위사업학
박사 예. 학위를 또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지나온 세월을 좀 보면 뭐 짧은 뭐 군생활 한 15년 6개월이었지만 우리 군에 그리고 장차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경제 뭐 이러한 부분을 다 망라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이제 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밀톡에서 펼쳐지게 됐네요. 저는 사실 고향이 충남 천안인데요. 네네. 제가 최근에는 이제 경남이 특히 경남 창원이 제 제2의 고향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경남 창원은 또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럼요. 창원의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위산업 메카에서 여러분들이 밀톡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분이 출연하시는 밀톡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지역 다양한 뉴스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담아내고 있는 채널인데 특히나 이제 집중하고 힘을 쏟은 주제가 방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산 콘텐츠에 더 힘을 싣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게 네. 있었습니까? 네, 사실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구독자 수가 네. 적었어요. 한 4만 명 정도. 굉장히 적었고 예. 올리는 콘텐츠가 이제 뉴스죠.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가 하루에 뭐 리포트 4-5건, 단신 뭐 10건 해봐야 이게 몇 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시 보기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조회수도 낮고 그랬는데 이제 이 채널을 좀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했죠. 근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방산 수출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거니까 지역의 뉴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조회수가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놀랬죠, 사실은.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게 우리 채널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K 방산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늘 들었던 게 성별로 구분할 수 있고 연령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방산이 주제다 보니까 이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뭐 밀리터리 마니아, 덕후, 뭐 밀떡 아니면 뭐 밀린인데 조금씩 이제 관심 생기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그 분석을 보면은 네. 저희 채널의 주 구독자는 80% 이상이 남성 그리고 연령대는 40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리는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되게 자랑스러운 면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들이 수출이 돼서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네네. 올리면은 굉장히 그 환호를 하세요. 예. 그리고 약간 국뽕스러운 면도 있는데 네네네. 예,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애국심이 고취되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K 보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뭐 K 푸드, K 뷰티 그리고 K 방산까지 그래서 요즘 K 폼 미쳤다, 뭐 K에 취한다 이런 표현들도 네티즌들이 많이 표현하시는데 너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반응이 온 것들 중에 특히 뭐 초반부 이것도 궁금하네요. 야 이거 방산 집중해도 되겠다. 잘 터졌다.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먼저 올렸던 이 방산 콘텐츠가 네. 작년 7월이었는데요. 그 한국우주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KF-21 네. 첫 국산 전투기인데 지상 활주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그때 이제 카이에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취재를 직접 갔다가 올렸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10만 회도 나오고 뭐 100만 회도 나오지만 당시만 해도 몇만 회 조회수가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렸는데 몇만 회가 나온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저희가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수요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저희가 힘을 받아서 방산 관련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처음 섭외가 왔을 때 윤주아 팀장으로부터 당연히 MU 채널도 보셨을 거잖아요. 야 여기 가서 내가 힘을 더 한번 불어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건 누가 봐도 미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부족한 게 있는데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지금 윤주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역 방송에서 이 컨텐츠를 참 잘 선택했다. 그리고 경남 이제 우리 MBC 경남이 아니면 사실 이 방산을 컨텐츠를 이 주제로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방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MBC 경남이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런 첫 1화에 대한 좀 시청 소감들을 주변의 방산 업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로부터도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뭇 좀 놀랐던 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 교수님 방송 잘 봤다고. 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그래서 이게 남성이나 여성, 그러니까 성별을 떠나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우리 네. 밀톡을 시청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또 좀 놀라움.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2화, 3화 그리고 계속 이어질 다음 후속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예, 정말 많은 연령대에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요와 공급을 딱 절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밀톡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1년간 이제 MU 채널 통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효자 노릇을 했던 그런 콘텐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이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현지에서 실전 배치가 돼서 네.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가장 먼저 올렸거든요. 그래서 224만 회입니다, 현재. 근데 그게 올리자마자 급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 날에는 그 유튜브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2위까지 했습니다. 당시 1위가 BTS 지민의 뮤직비디오였거든요. 야, 그럼 사실상 1위네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네.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 이제 그게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는데 그때도 뭐 조회수도 그렇지만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고 이제 어느 정도 10만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K방산의 우수성을 저희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수출액 같은 수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어땠습니까,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방산 수출 총액은 170억 불이었습니다. 원화 기준 약 22조 원인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2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200억 불을 조금 더 상회하는 정부의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있고요. 그리고 향후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까지도 아마 우리 K방산의 이런 순항은 계속되지 않을까, 순풍이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K방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뭐 K 붙는 것들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늘 빠르다, 그리고 성능도 좋다, 뭐 가성비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K방산은 그럼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외신에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AFP 통신이나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나 이런 다양한 외신으로부터도 저도 연락을 받게 되는데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K 방산은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예, 좋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성능과 그리고 품질 우수성,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이제는 납기 준수에 대한 이런 신속한 배송.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독보적인 우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납기를 준수하는 납기 이행, 그다음에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 더 빠른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K9, 예. K2죠. K2 전차 같은 경우는 원래 납기 예정일보다 3개월 정도 빨리 도착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폴란드에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조아 MC가 첫 방송에서 총알 배송 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예. 참 역설적이지만 늘 세계 역사가 그랬듯이 전쟁이 방산 수출 면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석을 또 해주시겠어요? 네, 그 좀 씁쓸한 국면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주변에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이제 K 무기에 대해서, K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그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우리 무기를 받으면서 그 인도하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사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폴란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사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억제력이라는 거죠. 이 무기라는 게. 그 이야기가
업로드되고 공개되고 나서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줘서 많은 댓글 달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욱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산이고 무기라는 것이 반드시 전쟁을 해서 살상 무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윤 팀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혹자는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어떤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또 활용되는 이런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냐.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러한 우리나라 K방산의 무기들이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이나 국방력이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K방산은 전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도 앞서 말씀하신 그 폴란드 대통령 뭐 관련 영상 너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밀톡 두 명의 주인공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교수님부터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특히나 밀톡을 통해서 격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총 10회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이런 내용 어떤 건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MBC 경남으로부터 이렇게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저도 사실 조금 머뭇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또 나서게 된 배경은 K방산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 K방산에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컨텐츠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네. 그런 정보들이 자칫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국뽕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방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또 지상파 방송으로는 최초로 방위산업을 주제로 토크쇼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우리 한국 방산에 대한 우수성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또 적확한 정보를 알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윤조아 기자께서도 특히나 이제 덜컥 걸리는 게 보안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보안을 잘 지켜가면서 가감없이 보여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밀톡 좀 많이 봐달라는 말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교수님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자랑스러운 면을 많이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또 방산이 우리 미래 산업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아마 과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같이 짚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보안 문제도 저희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 매화 주제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을 게스트로 섭외를 해서 현장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데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보안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밀떡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보안 때문에 안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과 그다음에 밀떡들의 호기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열심히 해볼 테니까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밀톡의 두 명의 주인공도 모셨고요. 최길 교수님께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신청곡을 받는 겁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요? 레리비 레리비, 비틀즈의 레리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모든 순리대로 갈 때. 순리대로 간다. K방산 역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 세계로부터 앞으로 더 주목을 받고 무엇보다 경남도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방산 토크쇼 밀톡이 더 사랑받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과의 오늘 두 분과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